우리 사회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를 둘러싼 글로벌 테크 공룡들의 경쟁이 불꽃을 튀깁니다. 향후 최소 몇십 년을 좌지우지할 글로벌 AI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색 시대에 구글에 밀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절치부심한 끝에 앞서 나간 생성 AI 시장에 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바드라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인데요. 글로벌 경쟁 흐름과 국내 기업들의 시장 수성전 상황, 그리고 AI 부작용을 줄이면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석 기자입니다. 오픈 AI에 챗 GPT를 탑재한 MS 빙의 돌풍 속에 주춤하던 구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생성 AI 챗 GPT의 대항마로 바드를 띄운 겁니다. 최신 정보를 즉각 학습하고 글뿐 아니라 그림까지 이용해 대답을 척척 해내는데 주목할 점은 상용화 첫날부터 한국어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Beyond English, starting today, you'll be able to talk to Bard in Japanese and Korean.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검색, 메일과 오피스 프로그램 등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 분야에 AI 도우미를 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S가 오피스 프로그램과 포털 빙에 챗 GPT 기능을 도입한 것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사람처럼 창작하는 생성 AI는 이렇게 딱딱한 채팅 형태뿐만 아니라 영어 선생님이나 여행 플래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교할 만한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챗 GPT의 등장 이후 저마다 한국 특화를 외치며 서치 GPT, 코 GPT를 내놓겠다 했는데 상용화 시점이 점점 밀리고 있는 겁니다. 학습 데이터가 영어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고 한국은 아무래도 제한적인 거고 한국 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 GPT라든지 챗봇의 출연들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원인이 전문가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접속해 사용하는 인터넷 검색 포털, 스마트폰 메신저의 쓰임새와 모양새도 생성 AI가 허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화, 이것은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대화에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공간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스타트업들이라든지 한국의 테크 기업들도 잘 살펴봐야 될. 그러면서 아직은 어떤 형태일지 모르는 신생 서비스 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이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정우윤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작가들이 15년 만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펜을 놓고 노트북을 접은 지 어느새 보름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본이 없어진 인기 토크쇼는
결방과 재방을 되풀이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관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It's serious for everybody because when the writers go on strike, eventually the well runs dry and nobody works. They have the ability to bring the industry to a screeching halt. 조만간 파업의 여파가 배우와 감독으로까지 번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I came out to support the writers because as actors, we're only as good as the writing we get. And my son is on the picket line today. 파업의 표면적인 이유는 처우 개선입니다. 하지만 불만의 이면엔 인공지능, AI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AI의 대본 작성을 제한해 고유의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본 연예계에서도 AI가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관련 기업들은 하나같이 냉담합니다. These systems are essentially designed to mimic patterns of human speech, but they don't have any of the contextual understanding or depth of knowledge or, creative capacity that humans have.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대량 실업은 이미 몇몇 업종에선 가파르게 진행 중입니다. 실험적 서비스에 그쳤던 AI가 인간을 대신할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IBM의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업무 지원 인력의 30%에 달하는 7,800명을 줄이고 AI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온라인 교육업체들도 챗GPT 등장 이후 고객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선 향후 5년간 세계 고용시장이 AI로 인해 큰 혼란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대신 8,300만 개가 사라져 결국 현재 고용의 2% 이상 줄어들 거라는 분석과 함께 특히 사무원과 비서 같은 행정직의 경우 일자리가 2,600만 개나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0년 뒤 3억 개의 일자리가 줄고 화이트 칼라로 분류되는 직종에 그 타격이 집중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They'll be incredibly useful in medicine and in everything else. So I don't think there's much chance of stopping development. 반면 일부에선 AI가 인간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 거란 긍정적인 기대도 내놓고 있지만 서서히 잠식되는 일자리와 함께 노동시장은 대변혁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AI의 일자리 습격. AI의 발달로 아무래도 일자리 증가폭보다는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을 대체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내놓은 대화형 AI 서비스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챗GPT의 경우 유료 버전이 있죠. 월 $20의 비용을 지불하는 챗GPT 플러스를 이용하면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설정에서 플러그인과 웹브라우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주가 등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음식 주문 등을 플러그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성 이미지 서비스들도 사실상 제대로 활용하려면 월정액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도 챗GPT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 오피스 프로그램이 유료인 만큼 사실상 AI도 유료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AI를 잘 이용하려면 돈이, 구독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의 그늘을 막겠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격차에 의한 AI 활용 격차는 나중에 좋은 직장의 유무, 나아가 소득 격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AI로 마음껏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고 마음껏 고급 기능을 활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AI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부모의 주머니 사정으로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AI로 인한 양극화를 걱정하지만 말고 이런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AI에 대한 접근도를 높일수록 당연히 국내 AI 산업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되는 등 사회의 AI 근육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AI, 당연히 규제도 해야겠죠.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와 윤리적 문제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장의 무기로 등장하면서 SF 영화처럼 AI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규제 움직임, 차승은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묘하게 속이고 상황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자 결국 사람을 공격하는 로봇. 영화 속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이른바 킬러 로봇 개발을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킬러 드론을 투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인간에 대한 영향력은 전장이 아닌 일상에서도 발휘됩니다. 지난 3월 벨기에에서는 30대 남성이 챗봇과 대화하던 중 자살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대가인 제프리 힌턴 박사는 10년 넘게 몸담은 구글에 사표를 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much chance of stopping development. What we want is some way of making sure that even if they're smarter than us, they're going to do things that are beneficial for us.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게리 마커스 뉴욕대 교수 등 IT 전문가와 업계 경영자 1000여 명은 인공지능 개발을 반년간 중단해야 한다는 서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 문제 등이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마련한 곳은 유럽입니다. 인공지능 규제 법안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다음 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는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미국도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청문회를 열고 어떤 규제를 도입할지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앞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주재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챗 GPT 등 인공지능 규제가 주요 논의에 포함되면서 국제적 기준의 얼개가 잡힐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규제를 도입했다가 자칫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산업계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조금 지금 얻은 상황이거든요. 챗GPT를 통한 이제 AI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규제보다 유럽 사례처럼 위험도를 나눠 규제 수위를 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AI 발전 속도가 최근 갑자기 빨라지면서 부작용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규제와 부작용 해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는데요.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가 생기면 관련 규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로교통법도 자동차가 발명돼 운행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겠죠. 국내 산업계에선 규제를 신중하게 하고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역발상으로 IT 강국인 한국이 어차피
당연히 해야 하는 규제와 부작용 해소 논의에서 앞서 나갈 필요는 없을까요?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IT 인프라 분야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인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AI 기술에서도 미국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지만 앞서 나가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작은 사례이지만 최근 구글이 주최한 AI 개발자 기술 경연대회에서 고려대 졸업생 손우열 씨가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AI 분야에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윤리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